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두원입니다. 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서 평가를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점수를 매겨달라고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한 분이 저는 98점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그럼 2점을 뺐느냐. 담배세 인하와 주택보유세를 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전술핵과 사드를 딜하지 못한 것이 감점 요인이라고. 그래서 98점 준다는 이런 문자도 와 있는데.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번 점수를 매겨주시죠.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두 분께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몸풀기, 입풀기 차원에서 정두원 선생님에게 제가 따로 여쭤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등장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른바 장충기 문자. 네.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이 장충기 전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선배님, 정두원 의원이 사실 문자에는 의원이라고는 직함은 없었습니다만 정두원 의원이 삼성 합병에 대해 까맣게 얘기하며 정기국회 때 증인 채택을 운운합니다. 시간 날 때 손길 한번 내밀어야 할 듯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의원님? 당시 제가 엘리엇 사태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때 이제 이재용이 이거는 주가 조작이다. 미국 같으면 이건 종신형감이다. 그러니까 구속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의원님께서? 예. 이제 그게 이제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김영태 부회장이 장충기 그러니까 당시 사장에게 이렇게 문자 보낸 거예요? 그거 듣고? 예, 그거 이제 알았죠. 저는 몰랐죠. 그럼 까맣게 얘기했다는 게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이제 사실 자유 발언을 얻어가지고 발언하려고 그랬어요. 이재용 구속 시켜라. 그런데 예. 그날 마침 또 제가 국방위원장이 됐어요. 갖고 국방위원장 인사말 하면서 이재용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날 말아버렸는데 예.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때 문제의식이 상당히 셌었군요. 그러면 의원님. 저 혼자서 굉장히 열받았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세게 생각을? 아니 세상에 아버지한테 40조인가 60억이죠. 60억에서 세금 내고 40억 가지고 20년 만에 8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후계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래가지고 머니게임으로 돈 버는 거거든요. 재벌들은. 네, 그렇지. 이게 가능한 얘기냔 말입니다. 아니, 선진국에서. 근데 다른 대상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제 멘토 이제 한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 네. 통해서 네.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전화 왔어요? 삼성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이제 그런. 잠깐만. 여기 그러니까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의 문자에 네. 시간 날 때 손길 한번 내밀어야 할 듯요라고 한 게 그 손길이 바로 그 전화였습니까? 이게 협박이더라고요. 협박 받았어요? 예, 협박 받았어요. 교수한테?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점잖게 네. 얘기를 저희 멘토한테 했는데 네. 멘토는 걱정이 돼서 한 얘기죠. 그렇죠. 네. 하여간 삼성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렇게 무서운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장 된 게 잘 된 거네. 모르죠. 결국 무슨 일을.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아주 참 남다른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시겠어요, 의원님 같은 경우.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가 뭘 뜻하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선고 공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선고 결과 나오고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뜻이었군요.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아주 엄청 각을 세우다가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문자의 진실이었고요. 자,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겠는데 서가번 전 의원은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총평 삼아서. 고민이 많아서 고민을 좀 했어요. 좀 물어봤더니 네. 다들 너무 박하지 않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한 90점 정도? 그래요? 네. 집권 여당 소속인데. 박하다고. 네. 그러는데 또 너무 많이 주려니까 또 쑥스럽고. 좀 더 주고 싶긴 한데. 네. 그래도 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또 뉴스도 재밌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께 이제 몇 점 주실 거냐고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 애청자가 문자 보낸 거 아세요?
몰라요. 정두환 전 의원은 아마 몇 점을 줄 것이다. 좀 문자 있는데 제가 지금 안 읽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몇 점 주시겠어요? 그 전에 저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를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돼서 이제 행보를 보니까 내가 문재인 찍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걱정이 쌓이기 시작해요. 너무나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100점을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60점이고 네. 정책은 40점이란 얘기죠. 그 합쳐서 100점? 예. 그럼 우리 애청자께서 예언한 것보다는 많이 주시는 건데 한 애청자께서 예언해 볼까요? 정두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점수를 30점 줄 겁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0점에서 그래도 30점에서 10점 올라갔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정두환 전 의원께서는 지금 그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떤 점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남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누구 돈으로 주냐 이거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뭐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벌써 100조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뭐 세금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 세금 올려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21조인가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누구 돈으로 하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정부로 들어가면은 점점 커집니다. 복지는 한번 이제 지불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걸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2050년대 가면은 이제 거의 뭐 복지가 70% 국가 예산에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는 잘하는데 정책은 저렇게 그냥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하나 이제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산타클로스요? 예. 선물 준다? 예, 무조건 그냥 뭐 주겠다 하는 거죠. 자, 사과반 전 의원께서 이걸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야당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죠. 주로 포퓰리즘이고 뭐 쇼 정치다 뭐 이래 하시는데 우리 그 정부의 그 공무원들 특히 예산 담당하는 재정 쪽 다 공무원들 대단히 유능합니다. 이 개수 문제에 아주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늘어난 부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증세도 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자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 우선순위에 놓고 또 이 중요도를 좀 넘나지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아동 이제 오늘 수당. 아동 수당. 1인당 10만 원. 그렇습니다만은 일종의 얘기가 이제 저출산 이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저출산 대책비가 지금 지난 그 10년 동안에 한 80조가 나갔어요. 1년에 한 8조 나갔죠.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그 40만 6,300명으로 역대 최저 출생률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1년에 8조가 넘는 돈들을 쓰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 조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낭비적 요소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경제가 지금도 이번에도 상당히 그 세금이 늘어났는데 경제 성장률이 그걸 뭐 마냥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3% 이상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경제 크기가 좀씩 더 늘어나면서 그만큼 세수도 또 우리 재정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 앞으로도 넓어지고요. 좀 요약을 하면 일단 그 동계산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지출이라고 하는 게 퍼주기 이런 것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지금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지금 반론이신 것 같은데 정두환 전 의원님. 동계산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계산을 했으면 왜 언론에서 발표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계산은 또 동계산이 엉터리입니다. 건강보험 확대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재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31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또 복집해서 바꿉니다. 뭐 여유가 있어서 괜찮다. 근데 그건 그냥 말뿐이에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소탈한 정치 행보, 겸손한 자세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정책으로 들어가면은 겸손의 얼굴을 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두 분의 시각차가 아주 크네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 다음 정부 때 가서는 정말 국가 운영하기가 힘들 거라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들이 재정 관련된 그 재정이 수반된 이 법 하나 낼 때도 재정 계획을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가는 거거든요. 네. 이 지난 5년 동안 대통령 5년 6년 동안이죠. 대통령 준비를 해왔고 정책적으로 다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이제 인수위가 없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이거 정부 또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서 또 정부 정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따듬어 나갈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뭐 재정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그랬는데 기본 재정 계획 없이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해서 가면은 그에 맞는 또 재정 계획들이 수반되고 그러면은 이 정부 재정 운영 계획도 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손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50억, 뭐 50조, 100조 뭐 이런 것들이 순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은 우리 재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의 지금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지금 또 한 분이 50점 준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설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갑질, 임금 체불, 초과 근무 및 도산 직전인데 정부가 바뀌어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건 변함이 없네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 사회 구조 시스템과 관련된 어떤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서민 위주 정책을 지금 계속 하는데 인기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대통령들은 바보였냐 이거예요. 그거 몰라서 안 했냐 이거예요. 책임의식이 있어서 차마 그거를 하려도 돈이 없어서 못해서 못한 거지. 근데 이제 정작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기 없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사회 여러 가지 개혁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그럽니다. 노사, 금융, 공공, 학교, 교육 이런 거는 기득권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막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인기 없고 머리 아픈 거는 안 하고 지금 다 나눠주는 것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서가문 전 의원님 어떻게 볼 거예요? 100대 과제 속에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부가 이제 100일 됐습니다. 내일로 100일 되거든요. 인수위도 없었습니다. 2달간 인수위도. 지금 순위를 정해서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급한 순위들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발표해 나가고 또 내놓는 것들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정부도 지금 이제 다 꾸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출범하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출범했는데 하나하나 또 마련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 어젠다 중에서 우선순위 가장 그 부분들이 나가는 것이고요. 아까 다른 우리 정 의원님께서 다른 대통령들은 뭐 못해서 했겠냐. 다르죠. 왜냐면은 우선순위가 다른 거거든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파이가 커야 나눠 먹을 것도 크지. 지금 우리 정부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성장론과 분배 분배론자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 성장론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언제 지금까지 계속 키워왔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가진 자들은 이거 배가 터지고 지금 아다시피 뭐 이게 초고속 어마어마한 이 초갑부들이 됐는데 중산층들이란 말 지금 사라진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4대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그 성장 계속 그러면서 SOC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돈을 어마어마한 이 막대한 재원들이 들어가고 국민들의 뭐 그런 삶의 문제에서는 마치 그냥 퍼주고 낭비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써서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게 우리들의 성장론자들 대부분의 경제 파트에 있는 그 공무원들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분들 그런 관점, 이 철학 가치의 차이가 결국 이제 또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정책 얘기하자면 분야별로 짚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를 다 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정도원 전 의원께서 이제 그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정치 분야하고 정책 분야로 나눠서 점수를 주셨는데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호평을 하시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탈하고 권위가 탈권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내죠. 사실 그렇게 했던 대통령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또 더욱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 그 인기몰이로 이제 계속 퍼주기를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또 국회 가서 부딪힙니다. 국회 가면 이제 결국 국가 예산 짤 때 야당 협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야당이 또 반대하면은 내가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당 때문에 못한다 또 야당 탓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께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3, 84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정하게 좀 거품이 끼어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착시에 따른? 그러니까 그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선수 우리가 선수예요, 속된 정치는? 말로 선수예요. 저 그렇게 안 보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그럼 60점 주면 안 되지. 더 주셔야지. 60점 갖고 안 되지. 이제 100점 맞추다 보니까 사과번 전 의원은 정치 분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뉴스 보는 것이 즐겁고 왜 좋아하냐? 왜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제 아내에게 물었더니 왜 그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측근조사 하셨군요. 측근조사.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하잖아. 그래요. 그게 또 뭐 일반 사람들의 이 생각 아닐까 싶어요. 왜? 당장 우리 이 서민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버겁고 두려운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지금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미세먼지 그렇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그렇고 최저임금 문제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파이만 키워서 빵을 키워서 나눠 먹자. 금빵 만들어서 많이 나눠 먹자. 지금까지 정부 선거가 계속 그래 왔는데 정말 명실상부하게 피부 닿게 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주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 눈높이에서 하나하나를 지금 직접 거론하고 그 방안들을 내놓고 알겠습니다.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또 시간이 짧은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잘한다. 여기에는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정도원 전 의원님도. 네,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근데 정도원 전 의원께서는 이제 의회와의 소통이 이제 과제라고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게 특히나 이제 겨울 가야 되나요? 이제 내년 예산 문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또 이제 그 의회와의 소통 나하고 협치가 되느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점을 환기를 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직설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좀 시간을 좀 더. 당시에 그때 이제 이재용이 이거는 주가 조작이다. 미국 같으면 이건 종신형감이다. 그러니까 구속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의원님께서? 이제 그게 이제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김영태 부회장이 장충기 그러니까 당시 사장에게 이렇게 문자 보낸 거예요. 그거 듣고? 그거 이제 알았죠. 저는 몰랐죠. 그럼 까맣게 얘기했다는 게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사실 이렇게 자유 발언을 얻어가지고 발언하려고 그랬어요. 이재용 구속 시켜라. 그런데
그날 마침 또 제가 국방위원장이 됐어요. 갖고 국방위원장 인사말 하면서 이재용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그날 말아버렸는데 예.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요. 오, 그때 문제의식이 상당히 셌었군요. 그러면 의원님. 저 혼자서 굉장히 열받았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세게 생각을? 아니 세상에 아버지한테 40조인가 60억이죠. 60억에서 세금 내고 40억 가지고 20년 만에 8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후계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래가지고 머니게임으로 돈 버는 거거든요. 재벌들은. 네, 그렇지. 이게 가능한 얘기냔 말입니다. 아니, 선진국에서. 근데 다른데. 서가번 전 의원은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총평 삼아서. 고민이 많아서 고민을 좀 했어요. 좀 물어봤더니 네. 다들 너무 박하지 않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한 90점 정도? 그래요? 네. 집권 여당 소속인데. 박하다고. 네. 그러는데 또 너무 많이 주려니까 또 쑥스럽고. 좀 더 주고 싶긴 한데. 네. 그래도 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또 뉴스도 재밌다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께 이제 몇 점 주실 거냐고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 애청자가 문자 보낸 거 아세요? 몰라요. 정두환 전 의원은 아마 몇 점을 줄 것이다. 좀 문자 있는데 제가 지금 안 읽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몇 점 주시겠어요? 그 전에 저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를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돼서 이제 행보를 보니까 내가 문재인 찍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걱정이 쌓이기 시작해요. 너무나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100점을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60점이고 네. 정책은 40점이란 얘기죠. 합쳐서 100점? 예. 그럼 우리 애청자께서 예언한 것보다는 많이 주시는 건데 한 애청자께서 예언해 볼까요? 정두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점수를 30점 줄 겁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면 40점에서 그래도 30점에서 10점 올라갔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정두환 전 의원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떤 점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남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누구 돈으로 주냐 이거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어디 갈 때마다 이제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벌써 100조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세금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 세금 올려봤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21조인가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누구 돈으로 하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정부로 들어가면은 점점 커집니다. 복지는 한번 이제 지불하면은 그다음부터 그걸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2050년대 가면은 이제 거의 복지가 70%의 국가 예산에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는 잘하는데 정책은 저렇게 그냥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산타클로스. 전 대상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제 멘토 이제 한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 통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전화 왔어요? 삼성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이제 그런. 잠깐만. 여기 그러니까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의 문자에 시간 날 때 손길 한번 내밀어야 할 땐요라고 한 게 그 손길이 바로 그 전화였습니까? 이게 협박이더라고요. 협박 받았어요? 예, 협박 받았어요. 교수한테?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점잖게 얘기를 저희 멘토한테 했는데 멘토는 걱정이 돼서 한 얘기죠. 그렇죠. 하여간 삼성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렇게 무서운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장 된 게 잘 된 거네. 모르죠. 결국 무슨 일을.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아주 참 남다른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시겠어요, 의원님 같은 경우.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가 뭘 뜻하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선고 공판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선고 결과 나오고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뜻이었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아주 엄청 각을 세우다가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문자의 진실이었고요.
자,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겠네요.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두원입니다. 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서 평가를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점수를 매겨달라고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한 분이 저는 98점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왜 그럼 2점을 뺐느냐? 담배세 인하와 주택 보유세를 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전술핵과 사드를 딜하지 못한 것이 감점 요인이라고. 그래서 98점 준다는 이런 문자도 와 있는데.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번 점수를 매겨주시죠.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두 분께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몸풀기, 입풀기 차원에서 정두원 선생님에게 제가 따로 여쭤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등장을 알고 계시죠? 네. 이른바 장충기 문자. 네.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이 장충기 전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선배님, 정두원 의원이 사실 문자에는 의원이라고는 직함은 없었습니다만 정두원 의원이 삼성 합병에 대해 까맣게 얘기하며 정기국회 때 증인 채택을 운운합니다. 시간 날 때 손길 한번 내밀어야 할 듯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의원님? 당시 제가 엘리엇 사태라 그랬잖아요.